국가를 대개조하고 완결의 혁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잔재된 세력들 다 뿌리를 뽑아야 되거든요. 수고했다고 올려놓는 거예요? 상식적이지도 않은 저걸 올려놓고 앉아있는 걸 보면 저는 예를 들면 저런 비상식들을 빨리 바꿔내지 않으면 내란 세력들을 종식하지 못한다면 아마 두고두고 우리 역사의 천추의 하나로 남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 뿌리 뽑는데 가장 주안점을 둬야 되고, 내란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히 밝혀내기 위해서는 용산에서 이것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만들었고 네트워크를 한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밝혀내야 된다. 이런 잔존 세력들을 뿌리 뽑기 위한 차기 정부의 노력이 선행돼야 될 것이다. 김종욱 원장님은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고 싶습니까? 맨 먼저. 저는 기본적으로 내란 세력에 대한 진압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헌법 가치를 지키는 문제이고요. 다른 사안과 다르게 저희 친위 쿠데타라고 하는 내란을 일으켜서 민주공화정의 국민주권을 갖다 훼손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헌재에 명확히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한 제가 볼 때 실체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만 지금 드러나 있는 것이고 저희 군인들 한 9명, 10명 정도, 그다음에 윤석열 이 정도밖에는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 실체가 어디까지 있는지에 대한 파악은 가장 중요하다. 많은 분들은 민생 문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합니다만 저희가 해방 이후에 친일 잔재를 청산하지 못함으로써 그 위에 빚어진 후과가 너무나 컸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명징한 심판 또는 처벌, 단죄를 통해서 민주공화정의 주인이 국민이라고 하는 이 실체적인 사실들을 명징하게 하는 것들이 가장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 이것이 전제됐을 때 그 이후에 민생의 문제나 경제 문제 같은 경우도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점프를 할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것이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어떤 잔존 세력들이 이런 꿈들을 계속 꿀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거기에 좀 방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강송원 님도 내란 종식이 가장 우선순위라고 공감을 해 주셨네요. 메이퀸 천사님, 내란 종식, 일제 잔재 청산, 검찰 개혁, 언론 개혁 흠이 무지 많네 그러셨는데, 박영식 에디터님은 예. 어떤 걸 우선으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까 김종욱 박사님의 의견에 이제 동의를 하면서도 내란을 쉽게 종식하게 만들지 않았던 내란의 선전 선동 세력들, 이른바 이제 앞으로 잔당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번에 이제 그 보도가 됐던 비근한 예만 하더라도 실제 이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제 포털 댓글에 어떤 댓글을 조작을 하거나 혹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헌재 게시판을 공격하거나 이제 이런 세력들이 여전히 준동을 했었거든요.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우리가 소라넷이라는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성인 사이트였는데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가짜 신상 정보로도 얼마든지 쉽게 가입을 해서 탈법 불법의 온상이 됐기 때문에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소라넷이라는 사이트를 과감하게 폐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빛의 혁명 시대를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서 어쨌든 앞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국가를 대개조하고 완결의 혁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잔재된 세력들을 다 뿌리를 뽑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선전선동한 세력들은 누구인가를 규정하고 그런 어떤 온라인 사이트 그리고 극우 세력들이라고 부르는 심지어 제도권 정치에 있는 공당들까지도 다 싹 다 뿌리 뽑으려면 그들을 돕고 있는 사람들부터 차근차근히 저는 밟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소위 부르는 일베라는 사이트라든지 DC 인사이드의 정치 갤러리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여전히 지금도 선전선동을 일삼는 세력들이 너무 파다하게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저는 비교적 좀 젊은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온라인으로 활동하는 여러 그런 세력들이 여전히 지금 활기를 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는 내란의 종식도 종식이지만 그 안에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이런 잔존 세력들을 뿌리 뽑기 위한 차기 정부의 노력이 선행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걸 또 뿌리 뽑지 않고서는 앞으로 나가기는 힘들겠습니다만, 김유정 의원님 뭐부터 해야 될까요? 저는 어떤 게 먼저랄 것 없이 경제와 내란 종식은 동시다발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재헌국회 때 이승만 정부 때 반민특위가 실패함으로써 우리가 친일 세력을 척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그 뼈아픈 그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많은 후회와 아픔이 뒤따르고 있고, 그런 것처럼 다음 정권에서 또
무슨 동정심, 일말의 동정심 같은 걸 가지고 이 내란 세력들을 종식하지 못한다면 아마 두고두고 우리 역사의 천추의 한으로 남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 뿌리 뽑는데 가장 주안점을 둬야 되고, 그게 동시에 경제를 살리는 길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계엄 내란 사태 이후에 12월 14일 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을 때, 그때 환율, 주식 이런 것들 막 환율 내려가고 주식 올라가고 주가 올라가고 이런 경험들을 지금 몇 차례 그 반복돼서 우리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체포돼서 수감됐을 때 또 이제 살만하다라고 또 여건들이 좋아지고, 다시 구속 취소돼서 석방됐을 때 그 절망감과 또 그게 경제에 미쳤던 여파, 이것들이 실시간으로 우리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몸소 체험을 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내란 종식은 곧 검찰 개혁이고, 지금 검찰에서 이 내란 뿌리 뽑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방해를 하고 있습니까? 이를테면 대통령 안가 CCTV 이쪽 관련해가지고 안가 압수수색하는 것도 3번이나 지금 검찰에서 기각하고, 얼마나 많은 방해를 했습니까?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도 비화폰이나 경호처 서버 확보하는 것도 계속 3번 방해하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검찰도 분명히 뭔가 깊숙이 연관이 돼 있을 거다라는 측면에서 내란 종식 이퀄 검찰 개혁이고 또 언론 개혁이고, 그게 곧 경제 그 살아나는 방법이고, 이런 것들이 저는 뭐 계속 그 도미노처럼 이렇게 일련의 일직선상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가 먼저라고 굳이 규정할 필요도 없이 동시다발로 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옆길로 갔다가 우리 김영남 의원님 말씀 들어보죠. 내란 종식 하니까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에는 김용현 뭐 또 한덕수 뭐 이런 자들 처벌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지금 김유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개혁이라든지 이런 게 다 내란 종식 아니겠어요? 안 보이는 잔존 세력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저는 정진석, 김태효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 안 드러나잖아요. 근데 윤석열 하는 짓을 보면 자기가 좀 봐주고 싶은 사람들은 일부러 빼요. 그러니까 저는 김건희가 분명히 알았다고 보거든요. 몰랐겠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김건희가 시켰겠죠. 그런데 어딘가에서 마누라한테도 얘기를 못했다고 그러면서 마치, 그리고 추경호도 저는 관련이 돼 있었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움직였겠어요? 그런데 추경호한테 연락을 못해서 미안하다 그랬어요. 정진석도 마찬가지예요. 비서실장도 모르게 했다. 그런 비서실장이 지금 비어있는 집 압수수색도 못하게 하고 막고 그렇게 합니까? 저는 또 하나 김태효. 이름이 안 나왔어요. 왜 모르겠습니까? 김태효가. 이번에 지금 윤석열 아크로비스타 돌아갔잖아요. 근데 꽃다발 받고 막 이렇게 현수막도 이렇게 걸어놨는데, 그 꽃다발을 준 사람이 김태효 어머니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 사진에 윤석열 돌아왔는데 꽃다발을 들고 서 있는 여자가 한 명 있어요. 저게 김태효 모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현수막을 또 달았는데, 그 현수막도 김태효 모친이 간부로 있는 아파트 동 대표단이라는 거예요. 김영남 의원님, 김태효가 아크로비스타 살면서 이렇게 가까워지고 그랬다고 그랬죠? 그 사우나에서 친해졌다는 거 아닌가요? 그 입주민들이 같이 쓰는 시설 중에 사우나가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 사우나에서 자주 만나면서 어떤 면에서는 김태효 쪽에서 먼저 접근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친해졌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저 김태효가 개입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몰랐다면 이상한 거죠. 그렇죠? 사실은. 네. 네. 그 사실상 안보 라인의 실세잖아요. 그 직책은 차장입니다만 실장보다 더 센 차장인 거는 뭐 세상이 다 아는 이치고, 그리고 눈과 귀를 이렇게 자기가 독점하면서 이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외교 안보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그 무조건 양보하고, 그리고 미국과의 동맹을 우선시하고 중국과는 좀 멀어지는 이런 그 외교 안보적인 거의 모든 정책이 김태호 차장의 머리에서 나왔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그 사람 말대로 뭐 심하게 표현하면 시키는 대로 계속 다 하다가 결정적으로 계엄은 김태호 차장 전혀 모르게 했다?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그 아크로비스타의 김태호하고 김태호 어머니만 사는 게 아니고 책을 주운 분도 계시죠. 권성희 변호사님. 네. 그분 우리가 인터뷰를 2번인가 했는데 그분이 보시기에 얼마나 이런 게 좀 황당하겠어요. 어? 이분이 주민 동의를 얻어서 한 게 아니어가지고 예. 굉장히 반발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동대표 감사를 맡고 있대요. 김태호 모친이. 그래서 그냥 본인 마음대로 저렇게 걸어가지고 항의하는 주민들도 꽤 있었다는 거죠. 예. 저게 몇 기인지가 또 중요한데 12기 동대표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12기라고 그러니까 기수가 있군요. 네, 기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수가 있어서 지금 현재가 13기인지 아니면 지금 12기가 현존하는 현재 기수인지는 모르겠는데 12기 입주자 동대표와 12기 입주자 감사를 맡고 있는 김태호의 어머니 이제 두 사람의 독단적인 결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기에 있는 동대표 주민들도 항의를 할 정도로 이거 우리한테 합의도 안 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느냐. 이제 이런 항의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옆에 또 하나 그거 걸리겠네. 빨리 이사 가세요. 12기 뺀 나머지 모든 기수 입주자 일동. 아니 그리고 비상식적이잖아요. 뭐 내란 일으켜서 수고했다고 올려놓는 거예요. 상식적이지도 않은 저걸 올려놓고 앉아 있는 걸 보면 저는 예를 들면 저런 비상식들을 빨리 바꿔내지 않으면 저런 사람들 같은 경우가 주로 대부분 다 돈 많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3년 동안 보여줬던 모습이거든요. 저런 부분들을 빨리 막아내는 것,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진짜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역할들을 차기 정부가 좀 빨리 그 속도감 있게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목에서 언급하고 싶은 거는 윤석열을 둘러싸고 있는 윤석열에게만 적용되는 어떤 가상 세계를 여전히 유지하게 만들려고 하는 기획자들이나 세력들이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4월 4일에 관절을 퇴거할 때 등장했던 자유대학 학생들을 대통령실 요청으로 불러왔던 어떤 누군가 기획자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날 가서 아크로비스타에서 뭐 플랜카드를 걸어주고 환영의 꽃을 들고 나오게 만들었던 김태호의 어머니까지 불러 나오게 만들었던 어떤 특정 기획자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있었던 윤석열 신당과 관련돼서도 뭐 물론 윤석열 측 변호인들 상대적으로 젊은 변호사들이 깃발 들고 나와서 청년으로 주축된 신당을 만들려고 했던 그 움직임마저도 기획한 누군가가 있었을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윤석열만의 윤석열을 위한 윤석열의 가상세계, 윤석열의 유니버스를 자꾸 존재하게 만들고 잔존하게 만들려는 어떤 기획자가 분명히 있는데 그게 바로 정진석이나 김태호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의혹들을 가지는 것이죠. 예. 심우정도 아크로비스타 산다는 글을 보내셨는데 그래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법원 검찰이 가까우니까 아무래도 법조인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기는 한데. 그렇죠. 바로 길만 건너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고 예. 뭐 조금 더 가면 검찰청이고 그러니까요. 참 그 이번에 충암고가 참 욕을 받는데 아크로비스타도 이번에 유명해져가지고 좀 아크로비스타 산다고 그러면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아크로 쿠데타라고 이제 이름을 가지고 아이고 그러면 그 주민들한테 너무 죄송하니까. 함부로 이제 명명을 하지 못하지만 지금 이제 등장한 인물들의 면면이 다 아크로비스타에 살다 보니까요. 그런 오명을 지금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윤석열은 입밖에 없잖아요. 말만 하고 술만 먹으니까 입밖에 없고 김용현을 보면 타자도 못 친다는 거잖아요. 컴퓨터도 못 한다는 거잖아요. 이 두 사람이 내란을 추동했다라고 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다면 용산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이 이걸 기획했는가? 저는 거기가 기획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갖다가 압수수색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란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히 밝혀내기 위해서는 용산에서 이것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만들었고 네트워크를 한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밝혀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국민들 시선, 눈앞에 보여주게 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의 여론과 민심이 얼마나 강력하고 무서운지에 대해서 이 내란의 네트워크, 내란의 잔존 세력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또 어디에 숨어서 어둠 속에서 이런 일들을 또 기억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이 소위 정진석일지 아니면 김태효일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빨리 밝혀내지 않는다면 많은 국민들이
계속 어떤 답답해할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예. 자, 그러면 김영남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우선순위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내란 세력 척결은 사실은 지금쯤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밀린 숙제입니다. 근데 이거는 새 정부 들어서면 특검의 형태를 통해서 뭐 내란 세력 정리하는 것은 특검을 설치해서 거기에 딱 맡기고 예. 경제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지금 내란 이후에 국민의힘 같은 정당은 내란이라는 것조차를 말을 못 꺼내게 하더라고요. 뭐 토론회나 이런 데 방송에 나오는 걸 보면 내란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도권 정치든 뭐 공당이든 아니든 뭐 이게 개인이든 집단이든 간에 이 내란의 선전선동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에 대해서 반성하게끔 만들려면 다음 차기 행정부는 앞서서 얘기했던 여러 반면 교사 삼을 수 있는 사례들을 토대로 해서 전격적으로 모든 것을 빠르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 관련해서 그러니까 속도는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2월 3일 날 소위 내란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그 내란의 우두머리를 파면시키는데 4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2개월을 더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진행의 권한대행이 누구냐? 한덕수와 최상목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 거의 내란을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내란범처럼 지금 행위를 하고 있고 내란 세력들을 감싸고 있고 이 와중에도 내란 세력들을 인사를 해서 알박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말씀하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마디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도 계속 반대를 해서 통과를 못 시키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속도감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매우 많은 저항들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내란 세력 척결과 관련해서 매우 철저성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속도도 중요합니다만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내란을 진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앞으로 이런 세력들이 또 어떤 차기 정부를 공격을 해냄으로써 그 공격의 내용들을 가지고 차기 정부를 공격해낼 수 있는 또 다른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속도감도 중요합니다만 진짜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정당에서도 방법론을 이미 주셨습니다만은 추가적으로 짧게만 첨언드리면 광범위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수사를 할 수 있는 일원화된 기구, 내란조사 특별위원회 같은 게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내란조사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반헌법, 반민주, 반상식적인 집단 개인은 두 번 다시 이제 이런 것들을 발상조차 못할 정도로 아주 발본색원하고 일망타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또 새로운 세상에서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그건 또 한번 우리가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보도록 하지요.